안녕하십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판 내용은 이제 상세하게 제가 방송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합니다. 어제 대통령이 어제도 이제 한 9분 정도 아주 이제 중요한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 재판 순서가요, 직접 이게 대통령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이런데 정인이 중령 대령 이게 맞나 의심은 듭니다. 근데 어제 대통령이 뭐라고 이제 강하게 주장했느냐, 딱 이게 맞는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이제 계엄령은 칼과 같다. 이 말은 이제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 계엄 그 자체가 뭐 이게 내란이다 아니다 이렇게 프레임 짤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자체는 이제 가치 중립적인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 칼도 그렇잖아. 칼 자체가 이게 가치 중립적인 수단이지 칼이 무조건 이게 살상도구는 아니잖아요. 우리 흔히 의사가 칼을 쥐거나 또는 이게 요리사가 칼을 쥐면요,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이게 맛있는 음식도 만드는 이용될 수도 있고, 또 이제 흉악범이 칼을 쥐면 끔찍한 살인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칼 그 자체는 이게 가치 중립적인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게 계엄령 자체도 저는 마찬가지라 봐요. 뭐 옛날에 우리 어제 윤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 계엄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두환 체교화 때죠. 그때 계엄은 이제 실제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 전두환은 이제 보안사령관이잖아요. 보안사령관이니까 이제 권력을 권력을 이제 쟁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권력을 잡기 위해서 계엄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게 진짜 무자비한 계엄으로 광주에서 엄청난 유혈 사태가 발생도 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나중에 역사적인 평가에서 뭐 내란이 아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고, 그것도 이게 성공해버리면 원래는 이게 내란이 안 되는 건데, 뭐 나중에 역사가 바뀌어버렸으니 지금 이제 내란이다 이런 판례가 나온 거죠. 근데 그거하고 이번에 계엄은 전혀 성격이 틀리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 이번에 계엄이 되려면 장기 집권을 위해서, 예를 들어 이제 5년 단임제를 깨고 장기 집권, 옛날처럼 이게 박정희 대통령처럼 유신헌법이죠. 유신. 장기 집권을 위해서 이제 국회를 해산시켜 버리고, 그리고 이제 법원도 선관위도 해체해버리고, 그러면서 이게 헌법을 떠들고치 가지고 내가 이게 10년, 20년 장기 집권하는 이런 게 친위 쿠데타, 이거라면 이게 또 내란이 될 여지가 있을지 몰라도, 이번에 계엄은요, 그런데 장기 집권을 위한 이런데 친위 쿠데타가 아니고,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뭐냐면 이제 반국가 세력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는 이런 데 위험성을 국민에게 직접 알리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회가 온갖 탄핵 예산권 가지고 폐악질하는, 이건 이제 국민한테 알리되잖아요. 그냥 담화문으로 말로 해도 국민이 절박하게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부정선거 검증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 외에는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고소 아무리 해도 다 선관위원장이 판사이기 때문에 영장도 안 나오고 불가능하거든요. 부정선거만큼 이게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엄 외에는 다른 수단으로 국민들이 확 알도록, 완전히 계몽시키도록, 이거는 이제 계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판결문에, 헌재 결정문에 가장 잘못된 게 대통령이 마치 이게 제대로 막 유혈사태에 계엄하려 했는데 마치 이 군인들이 항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 군인들이 항명하고 이제 시민들이 저항해서 막은 것처럼, 이게 새빨간 잘못된 결정문입니다.
처음부터 대통령이 처음부터 비무장으로 한 200여 명 경고인데 뭘 시민들이 막아내고 좌파 시민들이 또 이렇게 뭘 군인들이 항명해 그래. 처음부터 안 되는 건데 뭐 처음에 뭐 제대로 전두환 대통령처럼 한 10만 명 보내가지고 근데 항명이나 시민 저항했으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처음부터 대통령이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이걸 마치 근데 이거 시민들이 또는 뭐 군인들이 저항해서 항명해가지고 막은 것처럼 이게 아주 잘못된 헌재의 그 판단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실제 어제 대통령이요. 또 뭐랬냐면 이런 식으로 내란이 법리에 맞게 신문할 것 때문에 이게 필요 없는 정인들 많거든요. 정인 500명에게 언제 다 합니까? 딱 그 내란의 법리에 맞게 재판 진행 방향이 이루어지면 수많은 필요 없는 전문 정인들이 대통령하고 직접 들은 거 아닌 이런 정인들은 과감하게 증거 동의해서 생략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은 고민해야 됩니다. 굳이 올해 모든 정인을 다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실제 대통령하고 직접 지시를 받거나 대통령하고 직접 관계된 정인, 핵심 정인만 부르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대통령 측에서는 여러 또 우리 탄핵 남발했던 뭐 최재해, 이창수, 박성재 이런 정인들도 아마 부를지 모르겠는데 실제 뭐 이분들도 간접적인 정인이죠. 뭐 직접적으로 내란하고는 관계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가장 중요한 거는 홍장훈이나 곽종근을 불러서요. 홍장훈의 체포, 메모 조작, 요거를 집중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그 다음에 곽종근의 회유 의혹 있잖아요. 그때 김병주나 박범계, 박선원 이런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변희재 대표건데 홍장훈하고 박성원은 고소한 게 있잖아요.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이게 밝혀져야지 내란도 안 되지만 헌재 재심 사유가 되기 때문에 계속 제가 변희재 대표하고는 수시로 연락하니까 요 홍장훈의 메모 이걸 밝혀지면요. 완전히 판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뒤집어진다. 그 다음에 곽종근의 해유 의혹.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실제 인원을 끌어내더라도 국회의원들에게 다 들어간 걸 의원들 안에 본회의 표결 이걸 어떻게 다 끌어내냐. 숫자도 군인이 몇 명 안에 들어가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예요. 뭐 대통령이 누누이 말했지만 워낙에 또 분노하고 경로하고요. 흥분하다 보면 뭐 그냥 흥분의 표시로 싹 다 잡아요. 또는 싹 끌어내. 이를 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기에 그게 적법한 대통령의 명령 지시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게 항명죄가 된다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왜? 그냥 분노의 표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내란으로 도저히 볼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요. 어제 뭐 수방사나 특전사 하급 장성들 대령하고 중령인데 이게 과연 큰 의미가 있나 이런데 생각은 들고 오히려 빨리 핵심 정인 홍장훈이나 곽종근 이런 걸 집중 심리해서 증거 조작이나 회유 의혹 이 부분을 집중 심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도 대통령이 9분 동안 내란에 대해서 충분하게 방어를 한 이런 대통령의 발언만 봐도 저는 내란은 터무니없다 봐요. 물론 이게 재판부가 직위원 부장만 있는 건 아니죠. 실제 진짜 좌파 배석들도 있긴 있어요. 이게 배석이라기보다 대등 재판부니까 진짜 좌파들 있지만 그러나 이게 법리적으로 본다면 도저히 내란은 터무니없는 이런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칼을 비유해서 내란 그 자체는 계엄 그 자체는 완전히 가치 중립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수단에 불과하다. 칼도 이게 칼 그 자체가 나쁘다 좋다. 가치를 중립적인 수단이잖아. 따라서 이게 그 계엄이 꼭 필요할 때도 있고 국가 비상사태일 때 또는 이게 계엄이 뭐 내란 될 때도 있겠지. 그러나 이번에 계엄은 절대 과거의 전두환 대통령 때의 그 계엄하고도 전혀 그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도저히 그 내란이 될 수 없다. 이게 어제 대통령 발언의 핵심입니다. 저도 이제 이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아마 이제 이거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앞으로 이제 이거 재판이 2주에 3번씩 되면요. 재판할 때마다 이제 이거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심리가 있었는지 제가 생생하게 법정을 중계하듯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